네네. 아니, 여기서 무슨 일 하고 계시는 겁니까? 저는 뭐 지금 제천에도 살고 있는데요. 제가 퇴직을 해서, 제 고향에 작은 캠핑장을 하나 마련해 놨어요. 그래서 오면 할 일이 이렇게 늘 많아요. 뭐, 풀도 잘라야 되고, 가지도 쳐야 되고, 뭐 등등이 할 일이 이렇게 많네요, 늘. 그래요? 그러면은 차분히 앉아가지고 좀 말씀 나눌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하시죠, 뭐. 제가 2010년째 퇴직을 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버티니까 2011년도부터 여길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옛날에 이게 다 산이 있었는데 그게 21년부터 이걸 개간을 하고 다 해서 22년부터 본격적으로 한 것 같은데요. 개발을 하신 지가요? 네네. 그래요? 그럼요. 여기가 고향이죠. 여기, 그렇지만 이게, 옛날에는 저들 땅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게 또 다른 사람 땅이 됐었고, 또 저들 선대 어른들 산소가 여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꼭 제가 그 산소를 찾아와야 되겠다는 그런 신념이 있었는데, 마침 2010년도에 퇴직을 하면서 퇴직금을 조금 받은 게 있었고, 그래서 이 땅을 제가 다시 샀습니다. 그리고 고향이면서 저들은 여기서 산 지가 5대째 살았으니 한 150년 정도 산 것 같습니다. 그러셨어요? 예. 그렇죠. 이거를 캠핑장을 하겠다는 생각은 안 했어요, 사실은. 저들이 이제 이걸 2010년도에 다시 우리 땅으로 이렇게 찾아오고 나니까 아니다. 이거를 무슨 다른 걸 했으면 어떻겠냐 해서 이 산을 갖다가 다시 전용 허가를 얻어서 그때는 그 캠핑장이 아주 붐이 상당히 이럴 때니까 그래서 이제 노후에 그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제 동생이 같이 옆에 사니까 동생하고 얘기를 해서 그때부터 그냥 시작을 한 거죠. 예. 그렇죠. 평일날에서 아무래도 그렇고, 제가 처음 시작할 때보다는 여기 여러 군데 많이 이렇게 캠핑장이 생겨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고, 또 시기적으로 요즘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평일날은 거의 전에도 없는 상태고, 주말이나 이렇게 뭐 연휴가 되면은 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이렇습니다. 그렇죠. 연휴가 될 때는 벌써 한 1개월 전에 거의 예약이 끝납니다. 그럼 제가 뭐 꼭 혹시 누가 지인이 좀 오고 싶어서 하더라도 그때는 벌써 이미 끝나서 조금 어려움이 있고 이렇습니다. 저는 이쪽에 와서 있으면서 고향에 와서 또 큰 농산 짓는 게 없으니까 이런 걸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같이 접촉을 할 수 있어서 많은 얘기를 세상 살아가는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살아가는 그 재미가 아주 쏠쏠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오셔서 그렇게 불편을 직접 얘기를 하시면은 얼마든지 해결할 수가 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크게 불편상을 얘기한 거는 지금까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얘기를 해주셨으면 저들이 뭐 이렇게 또 개선해 나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가장 좀 불편하다고 얘기하는 거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아이들하고 와서 놀 때는 이런 놀이 공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다음 수영장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들이 이제 나이도 있고 이래서 사실 그런 걸 자꾸 그 사업을 만들든지 이런 건 안 하고 있어서 그런 거는 조금 다른 분들한테 좀 불편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야, 이거 알 잘 나네. 이거 매일 이렇게, 2개씩은 계속 나는 것 같은데. 이름 좋죠, 그래가지고 치워놓고. 토끼도 금방 커요. 얼마 전에 내가 저기서 3마리를 분양을 해가지고 왔는데 벌써 이렇게 컸네. 토끼 따라오는 거 보세요, 이렇게. 얼마나, 캠핑장 오는 아이들이 가장 좋아해요. 와서 풀 주고,
이것도 조카가 저번에 염소를 3마리나 갖다 줬어요. 이게 참, 애가 얘기나 생각하는 게, 이걸 주면서는 작은아버지, 그 몸보심 하세요. 잘 키워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갔는데, 잘 키워야 되겠는데, 아우, 잘 먹네. 야, 일로 와봐. 야, 이거 먹어. 이곳에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아, 이곳은 제 고향인데요. 이 공원을 만들라고 저도 이렇게 한 몫을 좀 했습니다. 뭐, 다른 건 없습니다. 군대는 제가 지원을 하게 되게 됐는데요. 그때는 공군을 지원했습니다. 제가. 공군을 지원을 해서 6개월간의 하사관을 갔으니까로, 공군 하사관을 가서 6개월간 그때 대전에서 교육을 받고, 제가 배속받은 부대가 대방동에 있는 공군본부입니다. 그래서 공군본부에서 계속 전역할 때까지 했었습니다. 거기서. 주들이 원래 의무가 5년입니다. 그러니까 6개월을 빼고 5년을 복무를 해야 되는데, 저도 한 6년을 했습니다. 6년 하고 다른 뜻이 있어서 사실 이제 전역을 하고서 나오게 됐죠. 저는 공군에 들어갔을 때 소위 말하는 보안대라는 데가 있어요. 제가 제 주특기가 보안 그 주특기인데, 공군에는 보안대로 갔다 그다음에 헌병대로 갔다 이런 제도가 있어서 보안대라는 데서 근무를 했었고, 그다음에는 공군본부에서만 했었기 때문에 특별히 뭐 예하부대 같이 그래 재밌는 거 그런 건 사실 없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들, 가장 추억 속에 제가 살아오면서 느끼는 거는 그쪽에서 제가 지금 우리 글나라 자매하고 연애를 하면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때 그 추억이 사실은 많았었죠. 그리고 제가 군대를 가서 의무 그런 복무도 했지만은 좋은 사람 만나서 이렇게 잘 살아오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뭐 자부심을 가지고 늘 이렇게 뭐 기분 좋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공군본부에 있을 적에 그날이 제가 당직을 쓰는 날 같은데요. 당직을 쓰는데 제 지금 아내 글나라가 다른 사람하고 그 친구하고 다른 사람의 그 면회를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들 부대를 왔는데 그날 저는 이제 처음 보게 됐죠. 그렇지만 그 자리에 제가 뭐 같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 있는 건 없었고, 차후에 같이 왔던 그 우리 후배 기술 같은데 그 친구한테, 야, 너 저번에 그 네 애인하고 왔던 그 옆에 같이 왔던 그 아가씨 있었잖아. 그죠? 나한테 좀 소개 좀 한번 시킬 수 있는 기회 좀 해봐.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해가지고 어떻게 인연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친구한테 얘기를 해서 그 애인한테 얘기를 했겠죠. 근데 다음에 언젠가 오는데, 와서 그런 얘기를 비춘 것 같아요, 저한테. 그래서, 자, 어쨌든 간에 한번 좀 만나자. 그래서, 또,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제 마나님, 글나라가 살던 곳이, 거기서 멀지 않아요. 대방동에 제가 공군본부니까로, 그 처갓집, 지금 생각하면 처갓집이, 갇혀있는 흑석동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대를 면회를 와서 자연스럽게 만나서 얘기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좋은 인연이 된 것 같아요. 교제기간요? 네. 교제기간이 주들 한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그래요? 예, 2년 됐으니까 제가 군대 생활을 할 적에 약혼을 하고 결혼도 그때 군대 생활할 때 했으니까요. 그랬어요? 네. 근데 군대는 그렇게 자유스럽지를 못합니다. 사실은
사회에서 이렇게 생활하면은 자주 볼 수도 있겠지만은 지들이 그렇게 자유롭게 막 뭐 이렇게 만난다든 이런 거는 그래서 꼭 주일이 되면은 그 주일을 기다리게 되죠. 그러면은 서로 이제 전화 통화는 됐으니까요. 전화하고 그 일주일 정도 기다리고 뭐 이런 기간. 그때 사실은 그 기다림 속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연애 기간 한 2년 동안도요. 사실 뭐 재밌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시골에 그때만 해도 저는 이 강원도 영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우리 글나라는 서울 사람이 있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우연찮게 우리 아버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아버님, 제가 저 서울에 아는 아가씨를 이랬다니까 우리 아버지는 펄쩍 뛰세요. 야, 서울의 아가씨들은 깍쟁이라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저도 그런가 했는데 뭐 그렇지 않고요. 순수히 뭐 어려움 없이 연애도 하고 이랬어요. 이제 벌써 저하고 이렇게 결혼 생활한 지가 거의 한 48년, 뭐 한 50년이 거의 가까워지는 건데요. 네. 움직이는 거예요? 이제 가는 거죠. 갑시다 이제. 아이고, 오늘 수고하셨어. 그러니까 군대를 제가 전역을 하고 나서는 서울에서 다른 일을 했었습니다. 근데 작은 가게를 한 것 같은데, 가게를 하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디 취직을 좀 했으면 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 냉동인가? 그게 인기가 좋다 그래서 나와서 군대 생활을 하는 중에 시간을 내가지고 냉동 자격증을 땄어요. 그래서 밖에 나와서 다른 일보다는 그 냉동에 관한 걸 좀 해보려고 했는데, 뭐 자격증만이지 뭐 잘 몰라서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느 날 우리 형님이 이쪽 영월 쪽에서 공직 생활 하셨는데, 그 취업 얘기라니까 그러면 그 세멘트 회사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입사는 현대시멘트라고 해서 단양에 그 입사를 하게 됐고, 그 다음에 그쪽에서 생활하면서 또, 여기 영월에 한반도면, 여기에 또 이 공장을 세울 때, 그때 와서도 일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그러다 IMF를 겪게 되는데, IMF 때 제가 다른 데로 정근을 가게 됐어요. 그거는 사실은, IMF 때 제가 간 거는 저는 부당하다고 많이 느껴서, 왜 그러냐면 제가 그 전에 그 노조 활동을 좀 했었어요. 노조 활동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전 그런 보복 인사가 아니냐냐, 그래서 강력히 그 항의를 하고 이런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제천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인데 한 500리 정도 됩니다. 205km니까. 거기 영천 신령이라는 데를 가가지고서는 생활하게 됐었습니다. 그럴 때 저도 그 회사에서 그렇게까지 보낼 때는 그만둬야 되는데, 사실은 애들이 그때 대학을 둘이 다니고 또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있어서 야, 이건 그렇게 하기도 좀 곤란하고 그래서 신령이라는 데를 가서 한 2년 정도 있었는 것 같은데요. 그래야 다시 그 후에 노조위원장 선거가 있어서, 그 노조에 출마해서 제가 그쪽에서 귀양살이 하다가 이제 위원장이 돼서, 다시 이제 본 공장으로 이렇게 오게 됐었죠. 그런 어려움이 사실 저한테도 있었습니다. 그게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그 노조위원장들이 생산 쪽이나 공무 쪽의 위원장들이 거의 태반 있었는데, 저는 사실 현장에 아닌 사무실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무실 쪽에서 노조위원장을 한다는 건 뭐 전혀 생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때인데, 또 현대그룹 내에서
제가 최초에 그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사람 중에서 노조위원장 된 건 제가 처음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전에 저하고 했던 분들이 다 좋았던 분들이고, 제가 그 관리 쪽에 있을 때 자재 쪽에 업무를 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현장 사람들하고 많이 이렇게 공감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사람들하고 그런 인연이 돼서, 제가 위원장을 출마했을 때도 그분들의 다 힘으로, 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들 임기가 그 전에 4년이죠. 예, 4년. 연임도 할 수 있습니까? 연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연임도. 원 사장님께서는 단임하셨나요? 저는, 그런 부당한 거, 그런 것만 해결되면 저는 위원장 그만두겠다 생각을 늘 했었어요. 그래서 임기가 4년 후에,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다시 위원장 출마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었고, 또 그랬었는데, 저는 기꺼이, 제 소임은 끝났다. 거의 그래서, 연임을 하거나 이런 생각 자체를 안 했었습니다. 그래요? 제가 2010년도 10월 달에 퇴직을 했습니다. 취미생활 많이 하고 있었죠. 그 당시에는, 제가 부모님들이 이쪽에 계셨었고, 할머니도 그때 계셨는데, 제가 현대시멘트 다닐 당시에 우리 아버님, 어머님, 할머니까지 연세들이 많으셔서, 이쪽에서 돌아가시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제 고향에로 와가지고 문상객들이 엄청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있을까 했는데, 어느 날 그 동네 어르신이 계셨는데 그 선소리를 잘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도 저걸 좀 배워먹으면 어떨까. 그래서 테이블 하나 사가지고 차에다 꽂고 다니면서 그걸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 다니는 중에서도 동네 무슨 일이 있으면은 어른들이 불러요. 그 당시 제 나이가 40도 안 됐습니다. 그럼 와서 상해에 타고선 소리도 하고, 그래서 동네 일을 하다 보니까 또 제가 퇴직하고 나니까 그런 얘기가 들리고 해서 영월군청에서 저한테 와서, 영월에는 단종, 조선의 6대 임금 단종이 국장을 치르지 못한 유일한 임금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넋을 다리기 위해서 단종 국장 재현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와서 그 소리를 좀 해달라 그래서 몇 년 동안을 그 소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뭐 기능 보유를 하지 않고 취미 삼아 했던 거기 때문에요. 방송국이 MBC 같은데 그때 와서 있어서 제가 그 소리 했던 것들이 일반 장례식에서 하는 선소리 중에서 뭐 회신곡이나 백발가나 뭐 이런 소리가 아니고 단종이 살아온 역사에 대해서 글을 써서 그걸 소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방송국에서 그래서 저하고 만나서 이렇게 인터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신앙생활요. 그것도 계기가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아까 다른데 영천연대 가서 전근을 가가지고서는 그 근무할 당시에 우리 애들이 대학을 둘이 다니고 초등학생이 하나 있었고 그랬을 때 우리 만화님 글나라가 홀로 애들하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여보, 나도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당신 신앙생활 하시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모를 때예요. 그래서 어떻게 가서 어디 가서 하는지도 잘 모를 때니까. 그래서 그 주위에 천주교를 다니시는 그 분들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만화님이 먼저 천주교를 가셨고, 그 다음에 저도 나중에 이제 천주교를 가겠노라고 했는데, 다시 거기서 돌아와서 그 노조 위원장을 하다 보니까 많이 바빠요. 바쁘고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었죠. 그래서
위원장이 끝나고, 위원장이 끝나고, 저도, 제천에 가면 의림동 성당이라고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서는, 세례를 받고 이랬습니다. 저는 2003년 3월 2일 날 세례를 받았으니까요. 22년 정도 됐는데요, 저도. 그러니까, 저는 프란시스코고, 제 아내는 글라라인데, 글라라는 저보다 한 2년, 2, 3년 먼저 한 것 같습니다. 예. 신앙생활하면서 좋은 점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원래 뭐 이런, 교회나 다른 믿음이라는 건 전혀 없었어요. 없었고, 또, 우리 어른들 밑에서 이렇게 컸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런 교회나 뭐 성당 얘기를 감히 할 수도 없었어요. 하면은 그 자체를 이상하게 그 부정을 하고 이러셨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좋은 거는 뭐 가정적으로나 애들한테도 제가 모범을 보일 수 있고 또 가서 이웃에 가서 이렇게 좀 봉사할 수 있다는 거 그런 걸 하면서 아 신앙생활을 제가 좀 잘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뭐 저는 그렇죠. 뭐 늘 정직하게 살자. 그다음에 뭐 부모나 형제간에 이렇게 우애 있게 살고 효도하고 살려고 하지만은 이제 뭐 어른들은 다 이제 돌아가셨고 또 지금은 제 동생하고 아주 시골 제가 지금 캠핑장 옆에 제 동생하고 이래 살고 있는데 잘 살고 있고 지금 한 분 계시는 장모님이 계시는데 지금 올해 한 97이 되셨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살면 그게 효인데 사실 그렇게 하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요양원에 이렇게 좀 가가지고 계시는데 자식된 도리서 뭐 아쉬움도 있고 제가 잘못하는 게 많죠 뭐. 근데 이 현실이 그렇게 따라주질 않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어른들 모시고 살고 이런 게 일상생활이 됐었는데 또 저도 제 나름대로 삶이 있고 또 제 안에 글라라도 그렇고 또 그런 게 있어서 그냥 지금 요양원에 모시고 있던 게 조금 좀 많이 마음이 무겁습니다. 뭐 여러 단계가 있잖아요. 제가 이 시골에서 컸다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거, 제 영원한 저의 아내와 함께 연애 거기서 만나서 젊을 때 연애해서 결혼해서 아이들을 셋씩 낳고 이렇게 키우는 거. 그 다음에 지금은 제 고향에 와서 이렇게 노후를 살면서 바로 옆에 제 동생하고 항상 같이 산다는 거 그런 거에 보람을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뭐 이제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그냥 건강하게 살고 그다음에 애들 잘 이렇게 커가고 저희들도 우리 자식들도 저들끼리 우애 있게 살고 이랬으면 되겠고 뭐 다른 특별한 이제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건강하게 노후 즐기면서 또 부부간에 특히나 화목해야 되겠죠. 또 가정도 화목해야 되고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보내는 시간들이 주로 저는 지금 제천에서 또 이래 생활을 지금 신앙생활은 제천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천에도 제가 있는 캠핑장에 자주 와야 되기 때문에 또 이쪽에 와 있다 보니까 이 동네에 와서 또 제 고향이고 그러니까 이쪽에 제가 고향인 줄 알고 많은 분들이 와서 그런 동네 일을 좀 봐달라 뭐 이장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제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곳이 제천이기 때문에 그런 걸 맡아서 하기는 좀 안 된다. 그래서 지금 그런 거보다는 제 일, 주어진 일 그런 것만 하면서 동네에 있는 주민들하고는 자주 만나서 제가 있는 이곳에도 많이 오고 또 제가 또 가기도 하고
또 제천에 가서는 또 제천에 나름대로 있는 친구들하고 예, 뭐 이렇게 지나고 있습니다. 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냥 건강하고 또 우애 있게 이렇게 살면 되겠다. 저는 돈 벌어가지고 이렇게 잘 사는 얘기는 잘 안 합니다. 그거는 뭐 그냥 살아가는 삶이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가장 잘 사는 거는 건강하고 행복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지? 뭐 형제들 간에 우애가 있으면 좋고, 또 더 바람이 있으면은 부모님한테 잘하면 저 같은 아버지나 어머니한테도 애들이 잘할 수 있고 이러면 더 좋겠죠, 뭐. 네. 손편지 써본 적은 상당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요즘은 뭐 SNS가 다 발달되고 해서 거의 문자나 카톡 정도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특별히 이제 매일 일기는 씁니다. 요새 일기도 뭐 이렇게 손으로 쓰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고, 또 특별한 거는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블로그를 써서 어디를 꼭 갔다 오면은 그 블로그를 해서 사진도 담고 또 글을 써놓고 이런 거는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내 글라라에게, 여보, 우리가 만난 지 50년이라는 시간이 거의 다 되고 있어요. 늘 고맙웠지만은 당신은 항상 나한테 당신이 잘하기 때문에 자기도 행복하다는 얘기를 늘 하고 있죠. 그렇지만 당신이 잘했기 때문에 나도 행복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형제간의 의리를 지킬 수 있는 것도 당신의 덕으로 돌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는 항상 애들도 결혼을 하고 다 이랬으니까 부부간에 애틋한 정을 느끼면서 이렇게 살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애들이 먼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아버지 엄마는 좀 틀린 집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그게 뭔 얘기냐 이러면, 자기들이 보기에도 상당히 사이가 좋대요.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네. 네. 원영호 사장님, 그동안 열심히 살아오셨듯이 앞으로의 삶도 아주 즐겁게 사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